위클리 플랜 시간입니다. 한 주 시장 정리해보고요. 또 다음 주 시장까지 함께 전망해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 늘 해답을 주시는 분이시죠. AR 인베스트먼트 하창봉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FMC에서 예정대로 다음 달 자산 축소에 들어가기로 했고요. 또 12월에 추가 금리 인상까지 시사를 했습니다. 이에 미국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7거래일 연속으로 이었던 사상 최고치 행진을 좀 주춤하면서 하락장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자, 일단 한 주 시장 리뷰부터 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번 주 글로벌 기준으로 가장 중요했던 게 미국의 FOMC 회의였습니다. 금리는 사실 동결이 좀 지배적이었고요. 과연 미국의 4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보유 자산을 언제 어떻게 매각할 것인가가 시장의 관심이었는데 일단 내달 10월 달부터 월 100억 정도 자산 축소로 들어가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자산 축소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동안에는 계속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세 차례 양적 완화를 하면서 국제 매입이라든지 MBS를 계속 팔아왔었죠. 그것 자체를 그 이후부터 최근까지는 최근 3년 동안에는 롤오버를 해왔습니다. 롤오버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뭐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다시 그 다음 만기가 되는 채권을 사가지고 가져왔었는데 이제 롤오버 추가 그 재매수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에 대해서 새롭게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건 하지 않겠다는 거죠. 오히려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일수록 거기서 이제 끝내겠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을 보는데 시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던 가장 결정적 이유는 상당히 천천히 한다는 거죠. 네, 일단 1년차 되기 전까지는 이제 월 100억 달러 정도고 1년차 지나고 나면 3개월 단위로 올라가니까 천천히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 때문에 미국의 달러가 갑자기 많은 반응을 했다면 시장이 상당히 주춤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92 초반에 있어요. 한때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이벤트가 있기 전까지는 91 중반까지 내려갔지만은 사실 지금 시간이 우려만큼 뭐 달러 쪽으로 계속 자금이 몰리거나 그러지는 않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다우지수는 강했습니다만은 사실 애플이 아이폰 X를 출시한 그 전후부터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기술주죠. 나스닥 지수는 가늠하는데 많이 좀 염려가 됐던 것처럼 아이폰 X, 아이폰 X가 이제 아이폰 10이니까 출시가 자꾸 좀 지연된다는 이슈가 좀 있죠. 이게 이제 공급 쇼티지 이슈가 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일단 애플 쪽으로는 주가를 좀 내렸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유가는 흐름이 좋아요. 저도 계속 유가는 체크를 해드리는데 이제 종가 기준으로 배럴당 5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사실 계속적으로 사우디 쪽에서는 내년 3월까지의 그 감축에 대해서 연말까지 또 늘려가려는 분위기가 있고 또 최근에는 미국 쪽에서는 허리케인 여파라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지금 여전히 공급이 축소되면서 유가가 반등하는 거죠. 그래서 유가는 아마 제가 바라볼 때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또 51불 이상까지 50불 이상에서 놀지 않겠느냐 그렇게 대외 변수는 체크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국내 장이었습니다. 오늘 장 지금 방송하는 이 순간에도 오늘 상당히 많은 장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그 이번 주 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딱 4종목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를 좀 견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흐름 자체가 일단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벌써 이제 셀트리온 쪽에서는 차익 매물이 나왔고 또 하나가 이제 주중에 상당히 조금 부담을 줄 수 있는 섹터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 2차 전지 섹터의 낙폭이 좀 크죠. 오늘 보면 에코프로, 상하프론테크, 포스코 캠텍, 후성 대부분 빠지는데 시장에서 조금 많이 가열이 됐습니다만은 최근에 니켈, 코발트 가격의 급등 또 하나가 실제 유럽 쪽에서 2차 전지 수요를 자국으로 좀 충당하려는 그러한 이슈.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올해 2017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의 주가 상승률이 세계 1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강력한 차익 매물 자체가 2차 전지 쪽으로 나왔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오늘 또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화학하고 철강주까지 폭락인데요. 사실 이게 지금 한미 FTA 2차 재협상도 지금 거론되고 있고 또 역시나 지금 중국과 미국의 특히나 이제 철강 또 화학은 화학대로 이 반덤핑 관세 부과 이슈 자체가 안 그래도 사드 때문에 피곤한 증시에 좀 찬물을 끼얹었기 때문에 일단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번 주 증시는 미국은 견고했습니다만은 우리 장은 차익 매물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고 금융주 정도만 소폭 강세였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 주 시장 리뷰해보는 시간이었고요. 자, 그럼 다음 주 시장 전망해볼 텐데, 자, 월말 월초면 주요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뭐 이번 주장 하다 좀 우울했습니다. 오늘 장이 워낙 우울하기 때문에 제가 멘트도 조금 좀 그랬을 것 같은데, 다음 주는 사실 또 좀 우울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표가 좀 경제 지표가 많고 변동성이 큰 지표가 많으면 시장이 좀 변동성을 주는데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 사실 월말 목표이기 때문에 보통 월말
월 초에 나오는 지표가 대부분이 제조업 PMI 지수라든지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표 중요성은 이번 주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 그리 말씀드리겠고요. 간단히 보면 월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시카고 연방 국가 활동 지수가 발표되고요. 화요일은 8월달 신규주택 매매가 발표되는데 이번 주에 발표됐던 미국의 기존주택 판매가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경기도 생각보다 좀 살아나고 있지 못하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우리나라 같은 28일 정도에 정기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사실 이것 자체는 목요일이죠. 제가 수요일은 넘어갔어요. 목요일인데, 본회의는 사실 저는 계속 지켜보는 것이 최근에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임명 이런 거 정치권으로 시끄럽습니다만 사실 그거보다 우리 주시장 입장에서 가장 급한 것은 추가 경정 예산 통과라든지 여러 가지 문재인 케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자체를 조금 체크를 해보자 그런 말씀드리겠고, 주시장 관점에서 하나 이제 가장 핫했던 기업이죠. 셀트리온이 29일 날 임시주총을 진행을 하게 되죠. 많이 아시겠지만 9월 29일 날 있을 셀트리온의 임시주총은 코스피 이전 행위에 관한 가부 판단입니다. 과연 어떻게 나올지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미 셀트리온의 주가는 상당히 많이 외국인의 매수 그리고 유방암 치료제 허주마의 국내 판매 출시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29일 날 발표 결정 날 셀트리온의 그 임시주총 결과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좀 그림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은 상관이 없어요. 이제 조금 길어지면,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가 지수가 시가총액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지분율 그 시가총액 비중 9% 넘는 셀트리온이 만약 코스피로 가게 되면, 당장 이제 10월 달에 가지는 않죠. 가게 되면 코스닥의 지수는 과연 어떨까? 그 생각 잠깐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코스닥은 지수는 전고점 780선이 아니죠. 하지만 시가총액은 전고점 사상 최고가이기 때문에 큰 그림 살 때 셀트리온의 그 코스피 이전행은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셀트리온 쪽에서는 호재가 될 것인데 오히려 코스닥의 어떤 지수를 가름할 때는 조금 악재 재료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 주요 일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럼 시장 흐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방향성 어떻게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특히나 오늘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아마 또 오늘이 금요일이고 지금 이제 30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종가까지 더 밀어버릴 수도 있는데요. 지금 두 지수의 위치가 좀 안 좋습니다. 종합주가지수나 코스닥 차트를 좀 보신다고 하더라도 보통 이제 60일 이동 평균선에 오게 되면요. 상당히 많은 매물 공백이 나오는데 코스피가 그 지수대가 지금 지수대입니다. 2380선이고 또 코스닥은 원래 680선이었는데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단순하게 650선 다지기 정도만 생각해야 되는데 하락세가 너무 가파릅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또 다음 주에 주요 이벤트가 많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음 주 초 같은 경우는 약간 약세는 예상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 계속 내려가느냐 여기서 다 팔아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어제 오늘 나온 트럼프와 김정은의 너무 또 불을 붙이는 공격적인 발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코스닥에 차익 비밀을 제공했기 때문에 반등은 나오긴 나오되 아마 조금 역시나 약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것 같고요. 시장은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코스피는 기관 종목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왜? 코스닥은 계속 지금 코스피는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종목을 볼 때는 기관들이 사는 종목,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들이 계속 팔고 있죠. 그러면 코스닥은 외국인이 사는 종목에 조금 집중하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이게 이제 천천히 큰 흐름이고요. 제가 딱 그러면 다음 주 뭘 공략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참 애매합니다. 지금은 좀 애매해졌어요. 제가 지난주까지는 제약 바이오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주는 왜 애매하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수의 위치도 좀 안 좋고 또 하나가 명절이 있습니다. 열흘이라는 재정 기간의 시간, 이게 오래 쉬기 때문에 주식을 다 팔고 가는데 그건 다른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이냐면 열흘 동안에 어떤 변수가 생길 줄 모르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또 10월 초순에 있을 22 통화정책회의라든지 유럽 쪽 흐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마 다음 주는 주초 잠깐 반등 이후 주 중반으로 갈수록 조금 다시 밀릴 가능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섹터를 공략한다기보다는 시장 관점에서는 수급으로 보면 코스피는 기관, 코스닥은 외국인. 하지만 그래도 고르다 그러면 역시나 IT 대형주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음 주 시장 흐름 살펴보시면서 투자 전략에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플랜 시간이었고요. AR 인베스트먼트 하창봉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